발빠른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최신 경제 트렌드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것 골라서 제대로 깊게 파보는 시간입니다. 핫픽 플러스. 요즘에 비대면 시대가 불러온 온택트, 온라인으로 나 대신 거기 매장에 계신 분들이 입어보기도 하고 디자인을 제안해주기도 하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 한 번쯤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요 관련해서 책도 출간하신 분이세요. 이현숙 대표님 모셔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뭐 인스타그램 네. 아니면은 여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내가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골라보는 것처럼 네. 장점도 알려주고 어떤 거랑 매치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네. 많이 접해왔는데 라이브 커머스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사진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5년 정도 빨리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가요. 3억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3억 8천만 명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다고요? 네. 그리고 야. 그 중국의 왕홍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플루언서, 물건을 파는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제일 물건을 잘 파는 웨이아라고 하는 여성은요. 7시간 동안 무려 432만 개, 금액으로 따지면 1,9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기록이 있어요. 혼자서요? 그럼요. 432만 개. 네.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안 되거든요. 서울 인구 절반 정도 되는 손님한테 네. 7시간 동안 물건을 하나씩 다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모든 분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대형 유통 회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커머스 업체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또 요즘에 배달 업체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또 통신사 할 것 네. 없이 전 산업 영역에서 안 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그만큼 경제적으로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건데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신장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TBS 경제발전소도 저희를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신다. 그럼 저희는 어떤 그 셀링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이제 MC분께서 네. 경제발전소라고 하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우리 MC께서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휴대폰을 꺼내셔서 바로 트시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하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제발전소의 굿즈가 TBS 직거래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중고하는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딱 담은 물건 하나 만들어서 네. 이 구격, 이 가격, 이 구성 어렵습니다. 네. 3분 안에 매진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 사라고만 해서 네. 물건 사는 건 아니고요. 호기심도 유발하셔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MC분께서 이제 잘 판매 전략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판매하신다면 그 경제발전소의 굿즈도 상당히 잘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남이 써봤더니 좋더라. 네. 그거에 설득이 많이 되거든요. 그쵸. 바로 상품평이나 별점 같은 건데 요게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남들이 얼마나 많이 써봤느냐, 네. 평이 좋으냐 요것도 영향을 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남이 얼마나 써봤고 어떻게 써서 그 상품 후기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막을 통해서
또 후기들을 이제 읽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판매하는 셀러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통도 중요한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세일의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 된다는 말씀인데 네. 사실은 뭐 지상파를 비롯해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하신 경력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어때요? 강의도 하시는데. 네, 제가 모 유튜브 대학에서 라이브 커머스 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 라이브 커머스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유튜브 대학에 등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그 과정별로 과제를 내드리면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막 5시간씩 영상을 찍으셔서 50번, 100번씩 영상을 찍으셔서 과제를 올릴 정도고 열기가 대단하시네요. 엄청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의 얼굴을 영상으로 본 게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아마 대부분 네. 결혼식 때 말고는 내가 내 얼굴을 카메라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 얼굴에도 본인 목소리에도 익숙해지면서 점점 재미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찍다가 본인이 본인한테 반하시는 건가요? 점점 예뻐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라이브 커머스 수업을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한 게 네. 꼭 젊은이나 취업 준비생들만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옷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또 회사원분들, 주부, 강사, 농부, 뭐 심지어 보험 설계사 분들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또 직업은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사원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용의 불안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투잡이라든지 N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네. 새로운 판로를 또 개척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강사들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강의할 자리가 없잖아요. 강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타고난 어떤 말재주를 이렇게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 커머스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생들의 사례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교육생 중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거래하는 공장이 35년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네. 유명 브랜드 옷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이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바로 그 공장으로 달려가서 카메라를 켜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간판을 내리고 계시는 그 현장에 가서 네. 네. 폐업한 공장에 가서 그래서 1시간 만에 무려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고요. 아, 여러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의미 있게 쓰신다는 그 미닝아웃의 의미도 있고 네. 그러면서도 현장감을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읽히네요.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50대 남자분은요. 제가 처음에 과제 영상 1분짜리 소개 영상을 내드렸는데 우시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제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서 네. 1분 동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감정이 좀 격해지셨나 보다. 아니, 아니면 주변도 없고 카메라를 쑥스러워서 너무 그러신 쑥스럽고 거예요? 울렁증도 있고 네. 하셔서 근데 이분이 전 과정을 수강을 하시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고 과제를 수행을 잘 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님이 파는 그 버섯 농장 하신 누님이 있거든요. 네. 누님의 버섯을 본인이 이제 휘는 날 직접 집에서 응용 요리를 보여주시면서 요리 라방으로 버섯을 파세요. 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한번 사서 해보세요.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말주변도 없고 울렁증도 있으셨던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막 고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면 우리 50대 아버님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재밌는 사례가 많네요. 네.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 앞서서 60대까지 연세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고 직종도 다양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마 요즘에 그 남는 식재료 같은 것들 아니면 많이 안 팔리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직거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60대 이후에 네.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 본인이 하시던 일을 중단하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어떤 상품이 있다면 연결해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참 재밌고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방송이라는 것이.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흩어져 네.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한 60대 교육생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회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주름이 펴집니까? 네, 막? 젊어 보이고요. 얼굴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여쭤봤더니 매일 고객을 만나면서 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루틴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따른 두려움을 좀 줄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강의도 듣고 나는 이걸로 물건을 팔아봐야겠어. 아니면 직거래를 해봐야겠어. 재능을 팔아야겠어. 결심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언뜻 생각하면 라이브 커머스도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도 예쁘고 또 말도 잘하는 전문 방송인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판매자의 진정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고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치고 빠지는 요즘 파리피플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파리피플 그건 네. 무슨 얘기예요? 그 파는 사람을 파리라고 아, 약간 판다. 저속하게. 팔이. 네, 팔이 피플. 무엇인가를 파는 네. 사람 그런 단어도 조금 있군요. 저속하게 표현해서 이제 상술이 나쁜 네,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을 파리피플이라고 하는데 아. 적어도 라이브 커머스 이제 막 새롭게 시작했는데 파리피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가게에서도 어떤 날은 문을 열었다가 어떤 날은 문을 닫았다가 하는 가게는 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측 네.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또 귀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방송을 해서 본인의 진정한 좀 단골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팬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 이 대표님처럼 꼭 이렇게 아름답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규칙적으로 방송을 하고 네. 진정성 있게 물건을 판매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어떤 물건을 팔 거냐, 네. 어떤 재능을 팔 거냐 이걸 선정하는 것도 사실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뭘 팔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본인이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뭐 수익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도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에 직접 가서 좋은 상품들을 소싱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상품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상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대행사나 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식품 업체에 노크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먹어보니 네. 맛있는 걸요? 네. 그래서 잘 팔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팔아드리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불막창을 팔았습니다. 근데 내가 먹어보니 이것은 막창인가 네. 그 천상의 요리인가 이런 맛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막창을 팔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집에 갈 때 뛰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잘 팔려서 네. 이 기쁨을 가족들에게 빨리 전하고 그쵸. 싶어서.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본인이 막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먹어보니 식감이 장난 아니고 네. 육즙 막 팡팡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도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님이 성실히 정답이네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그 온라인상의 활동들이 하다 말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9986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 과일 도매하는데요. 네. 과일도 라이브 커머스로 잘 팔 수 있을까요? 장사하다 남는 게 많아요. 하셨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대 분이 과일을 농사 지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방송 6번 만에 6개월치의 사과를 다 파셨어요. 6개월치 네. 사과를 네. 하루 만에 다 파신 방송 거예요? 6번 만에 방송 6번 파시고 만에. 지금은 이제 파실 사과가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노래 부르시고요. 신앙송 하시고 소통 방송 하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 일찍 매진이 돼서 더 이상 네. 갖다 팔 사과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9986님의 사과를 그분이 팔아주시면 그 두 분 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듣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장사에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너무 울렁증이 있으시다거나 얼굴 나가는 게 너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본인이 파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활발하신 분한테 네.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다 보면 또 재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애둘러 말씀해 주셨는데 소질이 없으면 직접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라이브 커머스로 보면 웬만한 거 다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받아보면은 그 맛이 아닌데 내가 받은 막창은 육즙이 팡팡 안 터지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사실 제가 TV 홈쇼핑 쇼호스트로 활동을 했었을 때 심의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심의 시험도 봤었습니다. 이게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버리면 재승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방송법이 아니라 통신매체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재가 좀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막 태동기를 맞는 시점에서 규제를 걸어버리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반드시 또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가는 단계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 규제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요. 있었는데 집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딜 나갈 수가 없어서 보기 시작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이미 경쟁이 과열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지겠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3조 정도였었고요. 앞으로 2023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조에서 한 10조 정도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홈쇼핑 성장 속도 굉장히 가팔랐다고 하지만 저는 TV 홈쇼핑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가 지금 대세인 것처럼 조만간 라이브 커머스도 엄청난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이걸로 한번 인생 이모작 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오지 않은 손님을 기다리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언제 오나 이렇게 고개를 이제 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슬픈 계시는데 얘기네요. 네. 임대료라든지 종업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오프라인이랑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정리하시고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컨설팅의 이현숙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넘내리 하하님, 아하, 폐업한 공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니 대단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걸로 잘 팔려서 그 공장을 일으켜 세운다면 서로 좋은 거겠죠? 케이코님 오늘도 문자 주셨네요. 먹고 살기 위해 많은 거 배워야겠어요.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되고요. 저도 수업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 저희 단골 손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런 수업들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저도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아카데미들도 있고 또 기관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지자체를 통해서도 네. 무료로 또 배우실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사시는 그 지자체 쪽을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료 강의도 많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